안녕하세요. 지식소매상입니다. 이번 주 해외 주식 최대 이슈는 넷플릭스라고 봐야겠죠.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폭락 규모 외에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독자 수의 감소와 불안한 전망, 그리고 광고 판매 계획이었죠. 오늘은 이 중에서 광고 이슈에 포커스를 맞출 건데요. 여러 의미로 놀라웠고 파급력이 큰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를 감상하면서 특히 희한했던 게 있는데 CEO 리드 헤이싱트스가 광고에 대해 말을 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부터 넷플릭스는 절대로 광고 시장에 발들이지 않을 거라고 고집했던 사람인데 실적 발표 인터뷰 도중에 거의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광고 사업 얘기를 꺼냈죠.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가격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광고를 도입하면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층에게 더 저렴한 구독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CEO는 과거 자신이 심플한 구독 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에 복잡한 광고 사업을 반대했었다고 고백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광고를 보면서까지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주는 게 이치에 맞다라나요? 광고 도입은 넷플릭스 입장에선 정말 역사적인 사업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게 정작 주주 서한에선 언급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에 대한 얘기를 CEO가 이렇게 가볍게 던졌다는 점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So that's something we're looking at now. 네, 이게 저희가 요즘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표현했죠. 내년 혹은 2년 안으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 결과 월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해하려고 난리였죠. 그리고 넷플릭스의 이런 변화가 다른 회사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각자 의견이 달랐습니다. 넷플릭스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니드햄 소속의 라우라 마틴은 몇 년 전부터 넷플릭스 위기론을 거론하면서 향후 사업 발전을 위해 광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애널리스트였는데요. 2019년 12월에는 다음에 구독자 수가 떨어질 것을 전망하면서 넷플릭스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터졌고 구독자는 오히려 늘어났죠.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타났듯 그의 예상대로 넷플릭스 전망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매출 증가세가 둔화 중이고 이직률과 퇴사율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영업 마진 감소 전망이 이유였는데요. 3년 전에 비해 컨텐츠는 더 많아졌지만 소비자들은 넷플릭스보다 영화와 방송 컨텐츠를 더 잘 만드는 디즈니와 디스커버리에 더 관심이 있다며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광고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전문가는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말을 들으니 다행이다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모두가 넷플릭스의 광고 사업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관적인 관점이 훨씬 더 많죠. 라이쉐드 파트너스 소속의 리츠 그린필드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중 넷플릭스가 어떤 식으로 광고 시장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너무나 가볍게 광고 사업 얘기를 꺼냈다는 점에서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블로그에서 말하길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 광고를 도입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꺼내며 물론 광고를 보면서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충성도와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광고가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 반문했습니다. 경쟁자들과의 차별성 또한 사라지게 되니까요. 또 광고를 도입하면 콘텐츠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넷플릭스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광고 도입이 오히려 콘텐츠 소비 시간과 구독자 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Q&A 인터뷰를 담당했던 JP 모건 소속 애널리스트도 우려를 표하기에 마찬가지였는데요. 넷플릭스가 자사 주식에 대한 부정론자들의 매도 근거를 모두 인정해버린 꼴이 되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광고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2024년까지는 도입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광고 수입을 매출에 반영하긴 어렵다는 코멘트도 내놨습니다. 한편 마이클 네텐슨이라는 전문가는 넷플릭스가 광고를 통해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제공하면 결국 전체 구독 매출을 깎아먹게 될 텐데 이 문제를 넷플릭스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는 광고 도입을 주장하던 사람이라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했는데요. 넷플릭스의 경쟁자들이 지금까지 광고로 상대적 이점을 취해왔었는데 넷플릭스라는 고래가 광고 시장에 발을 들이면 스트리밍 광고 시장 가격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광고를 도입함으로써 경쟁업자들의 성장을 견제할 수 있는데 왜 진즉 고려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코멘트했죠. 실제로 실적 발표 당일 디즈니, 로쿠, 푸보TV 등 스트리밍 관련주 주가도 동시에 급락했는데요. 이외에도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의 디스커버리 주식도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날 웃은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광고 회사, 즉 에드테크 기업들은 쾌재를 불렀죠. 실제로 실적 발표에서 CEO 헤이 신팅스는 넷플릭스가 광고를 도입하더라도 담당 사업 부서를 따로 신설하지 않고 에드테크 기업에 외주를 맡길 거라고 말했었는데요. 최적의 광고 전략을 위한 소비자 데이터 수집과 광고 타겟팅 등 기술적인 문제는 싹 다 아웃소싱하고 넷플릭스는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매체, 즉 퍼블리셔 역할만 할 거라며 자사는 컨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광고 전략은 다른 회사들에 의존할 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넷플릭스 주가 폭락으로 전체적으로 증시 상황이 안 좋았던 가운데 에드테크 회사 주가는 오히려 오르거나 보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주로는 트레이드데스크, 매그나이트, 펀매틱 등이 있습니다. 이 에드테크 기업들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스트리밍 산업의 성장인데요. 기존 컨텐츠 산업의 문법을 파괴한 스트리밍 시장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떨치는 넷플릭스가 광고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에드테크 산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최대 에드테크 기업인 트레이드데스크 CEO 제프 그린은 몇 년 전부터 넷플릭스가 결국 광고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고퀄리티 컨텐츠를 무료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이런 추세를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그나마 관심 있어 할 광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했었죠. 바로 이 분야를 에드테크 기업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EO의 말 몇 마디로 여러모로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넷플릭스. 아무래도 스트리밍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룡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사업 전략의 변화가 가져오는 파급력도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광고 도입이 앞으로 스트리밍 시장과 에드테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넷플릭스의 향후 매출과 주가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EO를 통해 가볍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소식이 분명한 사업 전략으로 실체화되는 거겠죠. 여러모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소매상이었습니다.